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까지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 4거래 연속 하락 마감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었던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 출발했다가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더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또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더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요. 따라가는 투자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포트 정리를 좀 새로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에게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받고 있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에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청 티켓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크릿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환 위원님 늘 긴 안목으로 보시고 좋은 종목, 안전한 종목 매매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같이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노란톡방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좀 간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역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INT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만 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이 종목이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한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손절 구간인 건지 좀 알려주시죠. 이 종목은 알고 계신 것처럼 테마주로 많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의 등락에 따라서 증락을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전기 테마주와 같은 이런 실체가 없는 테마의 경우에는 사실 그 테마에 엮였다가 테마에 엮이지 않았다가 사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 INT 같은 경우도 전기 테마주 좀 묶였다가 최근에는 그 테마주가 조금 강하게 갈 때도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종목이 그쪽으로 편입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 종목이 편입이 안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실체 없는 테마주에서 나오는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산 INT 같은 경우는 테마의 등락을 가지고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은 적지 테마가 강할 때도 이 종목은 그렇게 반등의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테마가 한풀 꺾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전에 42,000원대에서 굉장히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한번 크게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올 때 이 35,000원대에서 매물이 다시 좀 처리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 35,000원대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고 추세는 하방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어디서 상승을 하느냐 여부를 좀 보기 전에 지지선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지선이 22,400원 여기가 직전 저점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지지선인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22,400원이 지지된지 여부를 좀 보고 지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22,400원이 밀리면 그 다음 지지선은 거의 18,000원까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17,000원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여기 22,400원 지지 여부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면 반드시 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빠져나온 전략을 찾으셔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을 목표가로 놓고 3만 원 목표가로 놓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가격대 오면 빠져나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종목이 테마로 움직였고 지금은 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문자 전화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000원 10% 정도 됩니다. 16만 8천 원에 10% 맞을까요? 네, 네, 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16만 네, 8천 원이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조금 고점권에서 사셨다 그렇죠. 20만 카카오가 원 간다르길래. 워낙 강했고 워낙 좋은 평가가 많이 나왔고 워낙 이슈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카카오로 접근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저기 이탈될 때 일단 청산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렸던 이유가 물론 그 이후에 장기간 그 가격대를 아래 위로 행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 카카오가 가져왔던 그 동안의 이 모멘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그 모멘텀이 좀 기대어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컨텐츠와 결합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었던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가 이 종목을 이 가격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가 이 상승할 때는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고점론이 좀 다가오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봐왔던 기업 분할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IPO를 통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가 갈라져 나가는 부분,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페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상승할 때는 좋은 관점이었지만 고점을 잡으면 이제 칼날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기업 분할 이슈를 가져왔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만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기업 분할과 관련되는 시점이 막상 다가오면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을 좀 안고 계속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16만 원대에서는 적절하게 익절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15만 원은 좀 지켜줘야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그래도 지지를 받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보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데 지금 이제 아쉽지만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좀 보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15만 원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카오가 그냥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고점을 한번 형성한 상태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하는 이중 고점이 완연하게 이제 완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고점이 완성이 돼버리면 주가는 하방으로 좀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오늘 리스크 관리를 해서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원래는 원칙상 맞고요. 조금 더 보고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일 급반등이 나오면서 15만 원 요 위로 올라서야지만 이 종목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줄이시지 않는다면은 내일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 위로 올라서는지 여부를 보고 올라서지 못하면 일단 비중을 과감하게 크게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내려가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소나기를 좀 피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내일 15만 원 복귀가 안 되면 비중을 많이 줄이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3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카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많은 상승을 했었고 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다소 불안한 감도 있기 때문에 13만 원 지지 라인을 보면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신양이에요. 성신양이에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500원에 네. 100%예요. 매연에. 12,500원을 10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자, 이 종목이 이제 시멘트 종목이라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그때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11만 700원이니까 11,700원이니까요. 좀 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위원님 예.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고마워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날 더운데요. 좋은 종목이긴 한데 12,500원은 100%를 사셨어요. 예, 저 사다 보니 너무 많이 사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종목이 5월달, 4월달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5월달, 6월달 정점을 찍을 때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제품이 부족하다, 쇼테지가 이슈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관련됐던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혜로 좀 봐야 되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한풀 꺾였기 때문에 6월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한풀 꺾이면서 이 종목도 그때 이후에 다시 이제 꺾여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쁘다거나 이 종목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부분을 제자리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급등했던 부분을 원자재 가격이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로 좀 내려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고점을 일단 한번 형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 지지선이고 위쪽에서 12,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 가격이 좀 너무 높으신데 1,500원 여기는 일단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를 좀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오버슈팅했던 구간을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물려있던 매물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1차적으로는 11,500원 지지를 받는지 한번 보시고요. 11,500원 지지를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지지선은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주가를 되돌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바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은 1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800원까지 1차 목표 가격을 좀 잡으시고 지금 고점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리지 못하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1차적인 가격은 12,800원인데 여기 오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의 살짝 위쪽인데 지금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일단 12,800원 오면 비중은 좀 많이 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인플레이션 가격에 대한 폭등으로 이 부분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2,800원 오면 일단 물량을 아주 많이 줄이십시오. 아주 많이 줄이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고점 돌파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을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버슈팅했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이 좀 꽤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갈 때는 내가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최소 절반 이상은 12,800원에서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후반부까지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섹터가 건설과 맞물리면서 올라갈 때까지 수익을 한번 취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100%나 되시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 12,800원 정도 구간에서 비중을 확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비중 부담 좀 있으신 만큼 잘 비중 조절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직접 통화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가온미디어.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3,500원에 15%입니다. 13,500원에 15%입니다. 가온미디어도 급등한 이후에 지금 계속 박스 자리에 있는 상황인데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아주 약간 좀 손실이 나셨습니다. 1,000원대 정도, 주당 1,000원 정도 가격 손실이 있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가온미디어를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미디어 쪽에서 또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어떤 이슈가 모멘텀이 들어올 때 주가의 흐름이 좀 나오는데 펀더멘탈상에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돼서 이 주가의 펀더멘탈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급등을 한번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좀 강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급등을 하고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고점을 넘어가려면 네. 실제적으로 이제 받쳐주는 실적이라든지 그 따라오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가는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가 등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 박스권은 15,000원인데 14,000원 여기 넘어가는 요 14,300원, 400원 요 구간부터 15,000원까지가 위쪽에 차익 매물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단번에 좀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던 11,000원 여기가 이제 좀 강하게 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3월 달에도 지지를 받았고 5월 달에도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요 구간 안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온 이후에 추세는 박스권에서 조금 밀려 내려오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이 종목을 보면 이 구간에서 바로 등락을 상승적으로 돌릴 만한 여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기서 좀 하락 압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000원 여기서 아마 등락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1차적으로 이제 지지받는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12,300원, 400원 여기가 지지받는지 좀 보시고요. 물론 12,000원을 지지받으면 위쪽에 14,000 초반대까지는 14,2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가온미디어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고점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크게 넘어갈 그 이슈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대응을 계속 하시겠다면 일단 12,000원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주면 14,000 초반대, 14,200원 정도의 매도를 하는 전략, 박스권 전략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박스권 전략 말씀해 드렸는데요.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하자. 이 종목도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요. 동양입니다. 매수가가 2,180원에 비중 80%입니다. 이 종목도 싸지 않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비중도 80%신데 문자를 또 동양 앞으로 동양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언어 유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동양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지금 이제 이렇게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질문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순수하게 이제 실체가 없는 정치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6월 말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고요. 그때 보면 2,600원대 위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을 형성할 때 빠져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할 때는 일단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 기술적 분석 외에는 특별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원래는 이제 이전에 형성했던 저점이었던 1965원 여기를 이제 지지를 좀 해줬으면
요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정치 테마에 얽힐 때 또 한번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지지받지 못하고 좀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흘러내리고 지금은 어떤 상승을 기대해서 빠져나오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청산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1965원을 완전히 이탈해 버리면 그 다음 지지선은 1560원대로 굉장히 밑 아래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지선은 1545원으로 좀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이 실제 없는 테마가 한번 시세가 났고 그 시세가 이미 고점을 형성했다면 지금은 이제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또다시 테마가 엮이면서 급등을 할 때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이제 지금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선 1545원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테마주에 엮이지 않고 자율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200원입니다. 그러니까 2200원에서 한번 손절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테마를 나는 꼭 그 다음 테마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겠다라고 하면 1545원 지지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정치 테마 종목들 반등 나올 때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200원대 구간 잘 살펴보시고요. 잘 무사히 빠져나오셔서 손실 좀 많이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팅 상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 삼성전기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8만 5천 원이고 비중 30%입니다. 그래도 삼성전기가 5월 달에 비하면 많이 좀 올라왔어요. 목표가 20만 원까지 들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장기로 보유하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 단기적인 등락으로 20만 원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목표가이기 때문에 뭐 장기로 20만 원 목표가 들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지만 가능한 목표가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는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형성했던 저점이 나름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반등의 강도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데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1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 19만 원은 지금 달성이 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19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대 공방을 벌이면서 이제 20만 원대 고기를 넘어서야지 추가로 시세가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1차적으로 조금 꺾이는데 물론 이 종목은 장기 보유하면 충분히 20만 원대 위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이라면 20만 원보다는 당연히 위쪽에 잡으셔야 되고요. 그때 목표 가격은 최소 이제 22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19만 원 여기가 단기 목표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기의 이제 흐름을 좀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이 작년에 올 초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물론 IT 섹터들이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기는 MLCC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MLC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최근에 반등을 줄 때는 PCB나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아마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방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가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고 이 부분이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아마 19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본다면 직전 저점이었던 15만 8,5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고 길게 대응하시는 방법이고요. 단기적인 방법으로 삼성전기를 대응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을 찍었기 때문에 낮은 목표가에 너무 장기간 보유하는 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당연히 목표가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저점 구간 안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안에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인내심 가지고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유튜브 채팅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앤원 에너지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71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5%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예, 이런 종목을 사실 좀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하시는 관점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반영됐던 그 모멘텀이 주가의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위치상을 조금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슈, 테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 부분들이 주가의 고점을 만들고 넘어가지 못하는 계속해서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5,100원 정도 넘어갈 때는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공방을 벌이는 요 지점이 좀 지지가 좀 돼야 됩니다. 지지가 좀 돼야 되고, 지금 직전 저점이었던 4,250원, 여기까지 이제 지지선 조금 열어놓고는 보시는데, 이 종목이 추세가 좀 빠르게 상승하려면 지금 현재 벌이는 공방이 4,500원대에서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면은, 주가는 조금 장기간 행보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4,250원을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에서 공방을 벌이기 싫으면 5,100원입니다. 그러니까 5,100원에서 나오고 종목을 교체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이 이제 강하게 시세가 내서 고점을 돌파하려면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5,600원대, 500원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5,1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4,2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5,1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어제 특징주로 또 나왔었거든요. 폭염 관련해서 이게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도 일단 많이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5,100원까지만 목표가를 보고 계시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샀어요. 27,800원에. 네. 비중은요? 50% 정도 되는데. 비중 50%. 오늘 사셨고 27,800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물론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관점이 있을지 위원님 굉장히 궁금한데 상담 도와주시죠. 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은 빠르게 짧게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세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뭐 고려를 안 하시고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치면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한번 매수했던 구간에서 2차적으로 들어왔던 구간에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량이 좀 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비슷한 확률로 지금 좀 제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5,300원 여기를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반등이 테마가 좀 형태가 바로 치면 위쪽에 목표 가격은 34,800원 놓으시고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다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5,300원, 위쪽에 목표 가격은 34,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저번에 그 3,000원을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한번 샀다가요. 여보세요? 예? 한 번 샀다가 33,000원에 빠져나왔어요. 제가 한번. 예. 그래갖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내려보길래 요게구나 해서 한번 오늘 한 번 더 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짧게 대응을 하세요. 길게 가져갈 종목 아니고 지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죠? 이거 실적이 좋더라고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99,9,500원. 199,9,500원의 비중은요?
비중 30%요. 비중은 30%. 자, 이 종목 시청자님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상장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제 상승세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 타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좀 기다렸다가 공모 이후에 상승 구간에 들어왔을 때 샀다 그랬죠. 예. 19만 9천 원대면 20만 원 이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는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22만 2,500원 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돌파 여부를 한번 볼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한유화도 보시면 분리막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실적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22만 2,500원 고점 돌파된지 보시고요. 여기가 돌파되면은 목표 가격은 24만 원까지 보시고요. 여기가 어디에서요? 24만 원까지 보시고요. 예. 여기가 22만 2,500원 고점이 돌파 안 되면 예. 일단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십시오. 거기서. 예, 그 22만으로 돌파를 하면은 그냥 24만 원까지 보시고요. 예. 예, 돌파를 못하면 일단 절반 정도 청산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예. 나머지 물량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찍었던 저점이었던 19만 8,500원. 예.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세요. 예.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팔고. 여기까지 지지가 되면 보유하시고, 예. 여기 지지가 되면 계속 보유하시고, 여기 이탈되면 좀 팔고. 19만 8,500원이요. 예, 19만 8,500원. 예. 네, 지지되면 보유하시고요. 예. 22만 2,500원에서 절반 파시고 나머지 24만 원 돌파되면 24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비중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19만 8,500원 지지받는 선에서 계속 보유하시고 22만 원대까지는 반 덜어내고 24만 원까지 2차 목표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이 종목성도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수가가 2,600원이고 비중은 10%인데 최근까지도 계속 박스권의 흐름 보여주다가 살짝씩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은 뭔가 차트가 보여집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종목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넷플릭스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나왔다가 그게 실적으로 연결 되지 못하면서 좀 꺾였다가 이제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한번 고점 형성한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밀렸고 저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박스권 안에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박스권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가능한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지금 고점 가격대가 2,750원 정도 됩니다. 2,750원 돌파가 되면 위쪽에 이제 목표 가격을 조금 더 늘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목표 가격은 3,20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750원 돌파되면 3,200원까지 보시고요. 이번에 2,750원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일단 다 정리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길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2,450원 지지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75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 정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채택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 아니면 지금 보낼 수 없어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도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 이 시간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41% 하락을 하고 있고요. 3,219.5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3,22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회복을 하려다가도 조금은 힘에 부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전장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우하향 곡선 그려내면서 오후장에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도와주지를 않죠. 개인들이 7,63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3,256억 원, 외국인은 4,74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8% 떨어지면서 이제는 78,7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0.84%로 12만 원대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11만 7,500원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작년 10월 정도의 주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16% 오늘 하락하죠. 4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가 4.28%나 하락하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0% 하락하면서 90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0.14%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화학이 0.49% 하락하면서 8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41% 상승으로 73만 4,000원, 현대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0.44% 상승한 22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 상승분을 또 반납을 하죠. 1.47% 하락하면서 26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0.11% 하락하면서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여냈습니다. 1042.46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요. 계속 저점 구간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수급상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에서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2,239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1,067억 원, 외국인이 1,10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되게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과 하락의 폭도 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7% 하락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5%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0.30%로 장중에 하락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합니다. 26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2.49% 하락, 펄어비스가 오늘 7.58%나 하락하네요. 7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SK머티리얼즈는 6.85%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42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는 1% 이상 하락세, 알테오진이 또 5% 이상 급등하면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1.04% 하락하면서 17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3만 4,450원으로 코스닥의 혼조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테마주들은 오늘도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불안한 모습,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도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위원님에게 들어볼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사실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충분히 상승이 좀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일본의 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면서 대부분 좀 밀려버렸는데. 이전에 7월 초에 고점을 형성했을 때도 도쿄올림픽 관련된 부분이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 관련된 이슈가 두 번째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방향이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고 선물도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큰 폭으로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차익 매물 일부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눌러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충격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이 나와서 시장의 상승을 좀 억제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기조를 본다면 시장은 확장 기간으로 들어가는 경기 상승 확장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초입에서 이제 눌림을 좀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동안 시장이 조금 하락 압박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했지만 종목별 대응이 좀 약했던 요 구간 동안 오히려 역방향 쪽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추세 방향으로 수익이 나지 않고 역방향으로 수익 나는 구조로 왔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어려운 거고 주도주가 좀 부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그 등락을 좀 본다면 이 단기적인 이슈로 영향을 좀 줬던 부분은 오늘과 내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이고 시장은 다시 이제 원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상승의 배경으로 보는 부분이 그동안 급등했던 원자재나 장기국채 금리나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지면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들어간다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1.2 정도 내외에서 좀 안정감을 보이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의 방향은 금리가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쇄수 쪽으로 다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션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그리고 다음 거래일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불안한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1,150원까지는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지금 오늘 1,153원까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 8월 정도의 가격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었는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가 주식시장 더 흔들리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오늘 1,150원 박스권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기조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국채나 혹은 주식과 관련된 수급에서 움직이냐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일단 기조적인 부분으로 크게 펀더멘탈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이후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짧은 헤지 펀드들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환율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시기보다는 환율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수동적으로 좀 변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환율로 인해서 수급이 좀 바뀐다기보다는 국채나 오히려 수급에 의해서 환율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이게 기조적인 부분으로 좀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시적으로는 1,150원대를 상승을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나 국채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0.52%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3,215.9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3,200포인트까지, 3,210포인트까지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5% 내려갔습니다. 1,042.04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 확인해 보시죠. 3원 60전 상승을 했습니다. 1,154원까지 마감보다도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1,154원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뭔가 전략들을 계속 들으면서도 불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전선하고 네. LNF. 시청자님 저희 TV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은 종목 한 개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한 종목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LNF 좀 봐주세요. 그럼. LNF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내가 대한전선만 지금 저거를 물어보다가 이거는 정확하게 안 봤어 내가. 그럼 대한전선으로 도와드릴까요? 예. 대한전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3,200원. 3,200원에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40% 되는데. 비중 80%요? 40%. 40%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3,200원에 비중 40%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한 종목은 잘 사셨고 한 종목은 좀 어려운데 지금 대한전선은 많이 어렵다 그랬죠. 이 종목은 고점에 이제 차익 매물이 다 나와버렸고 테마가 한번 형성됐다 했죠. 6월달에 굉장히 큰 테마가 형성됐었고 그게 이제 6월 말에 이제 사그라들면서 완전히 종목이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다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했고 눌려졌다가 다시 반등 나온 이후에 이제 내려가는 전형적인 이제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시세가 거의 이제 좀 끝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서 이제 빠져나올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 길게 잡아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대한전선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하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거 생각하셔야 되고 뭐 지지선을 굳이 놓는다면 2,500원인데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하고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3,750원에 이미 매물들이 대부분 다 소화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빠져나오는 전략, 2,500원 지지선으로 해서 3,000에 붙을 때 그냥 계속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십시오. 네. LF가 이거는 좀 안 봐. 그거 네,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한 종목밖에 상담 도와드리지 못해서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전선은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PM테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300원 매수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고점을 넘어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돌파 시도까지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작년 한 11월, 12월 달부터 해서 고점을 좀 많이 형성했고 그 가격대가 4,000원 정도를 일단은 고점 박스권 상단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그 박스권 상단이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4,000원 정도에서 지금은 한 3,500원, 3,600원 요 사이로 좀 낮아졌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래쪽에 2,700원 정도 붙을 때 매수했다가 3,500원 붙을 때 매도하는 전략 요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2,700원 붙을 때 매수했다가 3,500원 붙을 때 매도하는 전략. 목표 가격은 3,5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2,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도 굉장히 짧게 잡고 계십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71,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참 갈 듯 말 듯 안 가는데 그때 지난달에 또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종목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업 분할과 관련된 종목들이 물적 분할하고 이제 바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인적 분할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적 분할이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시장은 기업 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지금은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전에 형성했던 저점이 57,000원인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을 좀 놓으셔야 되고요. 시장이 만약에 조금 괜찮은 부분이 돌아선다면 이 종목은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 시장이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57,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73,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3,5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채팅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스테크 보내주셨고요. 18,800원이고 비중 10%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에이스테크 대표적인 5G 종목인데 지금 5G도 정말 답답한 흐름이거든요. 언제쯤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5G 섹터가 바닥권을 좀 잡는 모습인데 단기적인 거래 위주로 지금 등락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추세적으로 크게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14,150원, 신뢰성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근데
고점을 한번 저점을 한번 치고 나간 이후에 눌려진 이후에 이제 치고 나갈 자리에서 또 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14,150을 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이 종목 그냥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돌파 여부까지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14,150은 상당히 멀긴 한데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지선은 16,000원, 16,300원입니다. 그러니까 16,300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을 놓고 2만 원 돌파 여부를 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00원 지지 보면서 2만 원 돌파 여부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채택 안 되셔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간편하게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